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알고 싶고 제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를 다시 가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조급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니던 학년으로 복학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새롭게 네, 1학년부터? 네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효도를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겠는가? 네. 오늘 본문은 우리 효신뿐만 아니라 효신이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우리 효신이가 대신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 스님이 효신이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도 내려놔야 돼. 마음을 비우려면 있잖아. 효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뭔가 이 어깨가 무거워지거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놔야지 진짜 자유롭게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 우리 효신이는 엄마 아빠가 어떨 때 가장 기쁠까? 제가 태어났을 때 그렇지. 효신이가 태어났을 때 그래. 이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어쩔 때냐면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네, 그때가 가장 부모도 행복한 거야. 기쁜 거거든. 근데 이 요즘 이제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부모의 틀에다가 이 자식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이건 가장 위험하고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야.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이 태를 빌어서 이 육신의 가죽옷을 입고 태어날 땐 거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생에 금생에 뭔가 내가 이번 생에는 내가 나가서 이거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재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대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노래를 너무나 잘해. 이 사람은 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려. 이 사람은 체육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운동을 너무 잘해. 이 사람은 경영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무엇으로 과연 설명을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이거는 이번 생에 익혀와서 이 사람이 배운 게 아니야. 능력이 과거 생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능이 요렇게 생긴 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죽옷을 입고 그냥 왔을 뿐이에요. 요즘에 그 TV에 어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때도 이 국악 같은 거라든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 춤을 또 너무나 잘 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생부터 그 사람은 그쪽으로 재능을 살려서 계속 익혀왔던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와 스승들이 이 생에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재능을 탁월한 그 재능을 캐치를 해서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게 인재양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민교육원장에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러잖아. 그치? 이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는 길이고 타를 위하는 길이야. 이게 적게는 가족을 또 기쁘게 하는 일이고
조금 더 크게는 국가와 인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회양하며 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 근데 부모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틀에다가 부모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이거 부모들이 오늘 또 스님 본문을 듣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부모들은 직장을 가져서 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한 가지를 했으면 정년퇴직까지 그 직장을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이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우리 효신이가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부딪혀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때로는 이걸 했다가 한 1년밖에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부모들은 너는 꾸준하게 뭘까 하는 게 없어 또 이렇게 말을 하거든.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딪혀봐야지. 의외로 나 이런 거 잘하는 줄 몰랐는데 나 너무 잘하네? 내 적성이 맞네? 이런 게 부딪혀봐야지 하는 거예요. 1년, 굳이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어떤 데를 내가 나 여기 하고 싶어 그랬는데 한 달만 다니다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한 달만 다녔다가 그만둔 게 잘못된 거냐?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한 달을 다녔어도 거기서 분명히 자기가 느낀 바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은 거기서 자기하고 뭔가 이건 내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또 그만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둘 때는 아니면 또 욱하는 마음에서 내가 치사해서 못하겠다 뭐 누가 그 오너하고 서로 트러블이 있어서 내가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화가 나서 그만뒀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만뒀지만 살아가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내 성질대로 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나를 이 감정을 조절해서 내려놔야지 세상과 내가 소통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도 해봐야 하는 거야. 해봐야지.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부모들은 내 자식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 게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냥 가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 상태,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기의 감정 전달을 하지 못하고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 사춘기가 안 나올까? 더 어른이 되어서 30대, 40대에 가서 그 어린 사춘기 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 왜? 내면에 쌓여 있었던 거였었거든. 없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들은 아이가 반항을 하고 뛰쳐나가고 이거를 이제 속상하니까 엄마 아빠 말대로 안 해주니까 안 따라주니까 막 속상해하고 그래. 근데 지금 스님 본문을 듣는 이 지구상의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반항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을 할 때 감사해야 돼. 왜? 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세계가 생겼구나. 이렇게 성숙했구나. 이제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세계가 생겼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생각이 맞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야? 자기 자아가 이미 생겨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세계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야. 무조건 이 한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정말 이 쌓여있던
있던 감정들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돌출이 되어 있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면에 쌓였던 것들이. 그때 엄마 아빠는 내가 말썽을 부려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내 엄마, 내 아빠야. 아빠가 둘일 수도 없고 엄마가 둘일 수도 없어. 단 한 사람이야. 내가 반항을 해도. 그래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장은 속상하지만, 그치? 그렇지만 이것이 엄마 아빠한테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내가 사춘기를 못했던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지 못했던 것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어떨까? 위험한 거야, 더. 왜? 그들은 나하고 나의 이런 부분을, 모난 부분을 내가 그들에게 돌출해서 발산을 했을 때 나를 안아주지 않거든. 응? 그냥 업무적으로 대하고 아니면은 그냥 헤어지는 거야. 각자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게 더 낫냐 이 말이야. 어렸을 때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내가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엄마 아빠한테 한 아이들은 연습을 한 거야. 자기 주장을 먼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사회에서 나가서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참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자식을 키우는 게 낳아주고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응? 이러는 게 사실 다가 아니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과연 부모한테 뭘 원할까? 좋은 옷, 좋은 학원 이거 원할까?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주고 정말 나랑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할까? 이거를 부모들이 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스님은. 그래서 우리 효신이 때는 마음껏 반항해봐라. 왜? 내가 반항해도 내 있는 것을 내놔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의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야. 응?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야. 엄마 아빠가 부딪히면서. 이게 연습하는 거거든. 이거 뭔 연습을 하는 거냐?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전에 엄마 아빠하고 연습하는 거야. 남남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끝나버려, 사이가. 근데 엄마 아빠하고 충돌을 하면서 우리가 부딪힘을 싫어하면 안 돼. 왜? 부딪힘을 통해 우리가 부부 사이든 아니면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아니면 자식과 부모든 간에 부딪힘은 각자의 다른 면모거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거야.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은 부분을 충돌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상대를 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딪힘이 나쁜 게 아니라 부딪힘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우리 효신이가 엄마 아빠를 과연 얼마나 할까?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효신이를 얼마나 할까? 그지? 그냥 내 딸, 우리 딸은 착한 딸이야. 응? 내 자식이지만 다 모를 때가 더 많아. 진짜 너의 마음을 모를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야. 우리 효신이도 엄마 아빠를 나를 낳아줬는데 내가 10달 동안 그분들의 내 살과 뼈를 만들어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잖아, 그치? 그런데도 과연 그분들을 얼마나 많이 알까? 그분들의 마음을, 그치? 응? 근데 이 부딪힘에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것을 안 좋아한다. 또 우리 딸은 아, 이런 거를 하고 싶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그래서 누구하고든 있잖아. 부딪힌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게 다행히도 우리 엄마 아빠야.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이거를 처음 해본다 그래봐. 그치?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떠날까?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야. 남자친구를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사귀어 보면서 거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부딪혀 본 사람들은 조율하는 걸 알아. 조율하는 방법을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지금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과거에는 20살짜리의 소년이었을 때도 있고 소녀였을 시절이 있었거든. 그분들도. 그런데 그분들도 어린 사춘기 시절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가 돼 있고 아빠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자기의 옛 시절은 아예 모르고 잔소리꾼만 되는 거야. 응?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냥 FM대로 완벽한 그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장이가 되어버린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스님이 항상 말하는 게,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게, 내가 18살짜리 딸과 19살짜리 딸하고 대화할 때는 지금 40살이 넘은 나로 대화하지 말고 나의 18살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18살의 내 딸과 대화를 하면 대화거리가 참 많거든. 나는 그 시절에 어떻게 했었지 참. 그러면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소통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40살의 나의 관점에서 18살짜리 딸하고 대화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아직 40살이 안 돼 있잖아. 그치? 내 나이까지 살아온 아직 경험이 없는 아이야. 그런 아이를 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만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이 겨운 거야. 그래서 이번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이 참 이거는 좀 더 돌이켜봤으면, 그래서 내 아이를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스님 엄마 아빠들한테 바라는 마음이야. 그거는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효신이처럼 이 나이 또래의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생각이 많다 보면 있잖아,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지쳐버리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은 하나도 막 내가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그냥 지쳐버려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무조건 도전해보는 거야. 그게 내가 아까 말했지, 스님이.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도 못 사는데 한 가지 직업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냥 끝난다.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면은 행복하겠지, 그치? 근데
먹고 살아가기 위한 방편의 방편으로 그 직업을,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이 뭔지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갔다 이제 퇴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문득 퇴직하면 내가 그래도 이제 좀 여유있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딱 그래. 겨우 내가 먹고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허덕이면서 해본 게 없는 거야. 한 직장에 그냥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쳐서 퇴근하고 밥 먹고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눈 뜨고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되게서 6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나 지금 뭐 했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가려고 태어났었나? 허무하게 되는 거야. 허무하게. 그런데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건 있잖아. 과연 나한테 맞는 재능이 어떤 건지 부딪혀 보면서 한 달을 하든 아니면 1년을 하든 분명히 거기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일을 했을 때에 엄청난 밑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스님은 한 직장에 계속 다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도 참 너무나 좋은 거다. 그래야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거든. 스님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 연예인이 되려고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갔었어. 옛날에 이제 서울의 여의도에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그 심사하는 분이 왜 이 배우가 되고 싶어서 왔냐 이제 물었어. 그 스님이 배우가 되고 싶었던, 탤런트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 뭐였냐면 이번 생에 이 몸으로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던 거였었거든. 근데 실질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과연 이 연극 속에서라도 드라마 속에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배우가 어떨 때는 사극에 나오고 어떨 때는 이제 현대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연극 속에서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어서 스님은 지망을 했었던 거였었거든. 그래서 이 연극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때 이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스님이 이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됐었던 거였었거든. 그것처럼 부딪혀 보겠다고 하면 스님은 무조건 제자들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님은 때로는 이 길을 가면은 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 텐데 상처를 받을 텐데 이거를 스님이 알아. 거울처럼. 그런데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안 해. 스님은 우리 신도들이든 제자들이든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무조건 해봐 이렇게 말해. 답을 알고 있지만 왜 돌아올 거를 알고 있지만 해보라고 그러거든. 왜? 스님이 미리 너 이거 하면 힘들어져 하지마 이래서 안 했으면 스님은 그 길을 아니까 얘가 상처를 안 받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상처를 받더라도 거기서 분명히 얻는 게 있어. 그게 체험한 게 진짜 자기 것이야. 비록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실은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를
스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 양성하면서 알게 됐어. 그래서 스님이 참 산속에서 피눈물 나며 수행한 그것을 우리 제자들은 스님이 오라는 대로만, 나는 가이드야, 이미 간 사람이고, 가이드가 따라오라는 대로 스님 손만 잡고 가면은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스님처럼 고행을 하지 않아도 돼. 22년을 산속에서 전기도 이 세상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루 한 끼 공양으로 그 고행을 할 필요도 없어. 스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처음에는 안타까웠어. 근데 스님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스승은 할 수 있는 게 참 한 가지밖에 없구나. 기다려주는 거. 믿고 기다려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나는 그 얘들이 돌아 안 갔으면 좋겠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가 체험해서 돌아오더라도 자기가 체험을 한 것이 진짜 잘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어. 그래서 스님이 항상 게, 부모와 스승은 내 자식을, 내 제자를,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는 얘가 아닌 길을 가고 있어. 응? 그렇지만 아닌 길을 가니까 속으로는 속이 타겠지. 그지? 그래서 막 끌고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해초리도 들고 싶겠지. 그때에 정말 내 자식을 얼만큼 믿느냐, 내 제자를 얼만큼 믿느냐. 이 아이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내 눈에 보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아닌 상처를 딛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다 라는 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님이 깨달은 게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 효신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이. 응? 그러다 보면은 진짜 네가 해야 되는 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한테 제일 큰 효도는 효신이가 제일 행복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엄마 아빠가 떠나고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 딸이 행복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그게. 응? 그러니까 그게 또 가장 큰 효도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을 늦게 간다고 절대로 늦는 거 아니야. 딸내미 봐라. 딸내미가 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 근데 다시 이제 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그래. 선생님 참 우리 효신이한테 응원해 주고 싶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대학을 수능을 이제 얼마 전에 봤잖아. 그럼 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를 할 수도 있어, 그지? 1, 2년 늦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있잖아. 1, 2년 늦게 가더라도 정말 자기가 거기서 자기 길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늦은 게 아니야. 빠른 거야. 또 효신이가 자퇴를 해서 다시 몇 년을 또 쉬면서 또 세상을 부딪혀 가면서 경험을 해봤잖아. 그치? 그것도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데에서는 그만큼 예전의 효신이가 아니라 엄청난 성숙된 눈높이를 가지고 다시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초심의 마음으로 동생들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참 너무나 대견하다. 스님은 칭찬해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 1, 2년 늦게 가는 게 안 좋고 더 다른 처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네 친구들보다 네가 다시 반복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그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늦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을 냈으면 또 한번 부딪혀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네가 자퇴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회의감과 과연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 얻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자퇴를 하게 됐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다시 만약에 내년에 들어가면 또 그때의 상황 같은 일들이 부딪혔을 때는 예전에 효신이가 대처했던 그 방법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왜? 내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엄청난 큰 거를 경험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절대로 공짜가 없어. 아픔을 겪은 만큼, 상처를 겪은 만큼 크게 내 있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이 홍역을 한번 앓고 나면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걸음마도 하고 하거든. 하나씩 꼭 뭔가를 배워.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영혼도 한 단계 성숙돼 가는 것이야. 그래서 유신이가 마음을 비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충실해야 돼. 그냥 다른 생각을 하지 마.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도 놓치게 되고 남은 일도 못하게 돼 있어. 스님이 여기에서 스님 제자들이 뭐 4-5명이 같이 살았던 일들을 지금 스님 혼자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사람들이 스님 잠 좀 자라고, 잠도 안 자고 왜 그렇게 오늘만 살 사람처럼 일을 하냐고 그래. 근데 또 스님이 다 해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스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스님은 남은 일을 생각을 안 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만 해결을 해. 그리고 나면은 마음이 가벼우니까 지금 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는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어. 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일도 하기 전에 다음 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지치는 거야. 일이 막 이만큼 쌓여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겨운 거야. 그래서 스님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스님 이런 사람 안 좋아해. 스님이 뭔가를 말을 딱 했을 때 이거 이따 할게요. 그럼 스님은 그 사람한테 절대로 안 시켜. 다음부터. 스님 말하자마자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 그럼 스님 성격이 엄청 급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스님은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니야.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다 해야 돼. 왜? 내일 나한테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스님 죽어도 누가 왔을 때 아이고 우리 스님 어떻게 이래놓고 갔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스님도 아이고 내가 그거 좀 치워놓고 올걸. 이 마음으로 되면 부처귀신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자다가 가더라도 그래 한바탕 연극 잘하고 간다. 이렇게 웃으면서 퇴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정작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눈앞에 보여진 그 일만 생각을 하게 되면